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셔야지 이렇게 특별한 주제가 없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지난번 같이 이제 한 8주나 10주간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마음밭 가꾸기, 예, cultivating the mind field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에 따라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 여름 방학 때까지 하면 이제 끝나고 여름 방학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주제가 뭐냐면 저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모든 물질의 세계는 다 개발을 했어요. 땅도 개발하고 바다도 개발하고 하늘 위로도 가고 그죠? 또 우주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뿐만 아니라 또 미세한 전자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보다 더 작은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원리를 다 알아내갖고 우주의 신비를 다 인간이 역사가 생긴 후에 이렇게 발달한 적은 없어요. 이 말하면 이 광대한 우주가 별이란 건 좀 해와 똑같은 건데 멀리 있어도 별이 되는 거거든요. 별이 되는데 이제 하나의 그 은하계라고 그러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게 은하계예요. 근데 그것이 수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탁 터져갖고 이렇게 커졌다. 그런 거를 밝혀내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터졌다는 것도 다 찾아내요, 그냥. 그렇게 됐고, 그 물질의 미세한 세계나 우주의 변화의 원리를 전부 과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문명 시대에 돌아왔는데, 바깥의 물질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릴 때는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런 개발이 안 되고 완전히 70%가 농업이었어요. 그때를 70%가 농업이라는 사람 많이 지금은 10%도 안 돼요, 농업이. 전 국민의 전부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이 그러게 봐서 한 70년? 60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개발이 된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를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저 영화에 보면 시골 이조 시대 때 그렇게 우리는 살고 지냈거든요.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지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물질이 엄청나게 발달할 줄은 생각도 못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외국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 거기 문명국이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의 대상이 됐는데 요새는 거꾸로 돼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갖고 너무 막 한복 입고 막 이러는 것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우리 때는 그냥 한복을 다 벗고 자 양복 입는 게 유행이에요. 한복은 다 치우고 나눌 땐 거고 전부 양복으로 바꾸는 게 유행했는데 옛날엔 다 그냥 학교 치마적으로 입고 다녔거든요. 부모한테. 어? 어머니들은 다 치마적으로 입고 다녔지 양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렸다. 그래,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물질이 개발됐는데 물질 개발의 원천은 뭐냐 하면 1번은 관찰이에요. 이거를 물질이 변하면 그걸 관찰한단 말이죠. 그래 관찰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세계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찰한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를 그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 그래갖고 이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관찰해서 안 보이는 세계를 알아낸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는데 뭐를 관찰 안 하느냐? 자기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관찰하면 여기가 내가 지금 화가 났다 하는 걸 관찰하잖아요. 화가 가라앉았다 하는 걸 관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없는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관찰을 해두면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그 다음에 화가 넣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라앉느냐, 그것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았으면 다시 안 이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다 거기에는 원리가 들어있어서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알아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 이게 다스려지는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하려고 하면 이게 되질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관찰하는 특성, 자연계를 관찰하는 거 말고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연구해서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동양 문화의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럴 때 어떠냐 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걸 알게 되면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엔간한 병도 자기가 알아내서 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찰이라는 것을 해보자. 그러면 관찰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어요. 관찰해서 뭘 하려고 관찰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관찰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이렇게 관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부는 옛날에 관찰 공부예요. 전부 관찰 공부예요. 몸을 관찰하라. 마음을 관찰하라. 법을 관찰하라 그랬대요. 한 번은 이제 사리불이라는 부처님의 제일 제자가 제일 나이도 많고 수제자가 있었는데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제자를 가르쳤대. 관찰해봐라. 뭘 관찰하냐? 몸을 관찰해봐라. 이렇게 몸을 관찰해갖고 거기 어떤 특질이 있는지 해라 했는데 이 제자가 아무리 관찰해도 재미가 없어. 말을 이제 뭐 공부에 취미를 못 느껴. 하라면 하다 말고 그래. 아 이게 했더니 몸을 관찰하라니까 뭐 영 취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딱 그 사람을 관을 해보니까 전생에 보석장사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전생에 보석장사다. 보석장사는 뭐 호화로운 것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호화롭지 않은 이 몸을 뭐 관찰하고 뭐 내장이 어떻게 이런 관찰하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아름다운 걸 관찰하라고 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꽃을 관찰하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주제를 여기다 바꾼 거예요. 근데 꽃을 관찰했더니 이 사람이 언제 흥미가 됐고 이제 꽃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했더니 꽃이란 게 이제 처음에 했다가 많이 일주일은 많이 한 거예요. 한 2, 3일 가다 딱 지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꽃이 막 피어서 너무 아름다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식물이 여기 씨가 날 때부터 관찰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재갖고 이제 꽃 피는 거 이렇게 보면은 꽃이 확 피었다가 2, 3일 있다 확 져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걸 관찰했더니 아, 감상이 들어. 아, 이 사람과 같다. 우리도 이렇게 막 젊을 때 꽃처럼 막 피어나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먹고 중년이 됐다가 노숙했다가 조금 있으면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어. 어? 바꿀 수가 없어. 준모도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저절로 우주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꽃이랑은 피었다가 아름답게 피었다 지는구나. 나 사람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 외형에 대한 자기에서 그걸 벗어나고 한글 이제 우리 탁 진리를 깨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되니까 이 외형이 너무 아름답고 이런 데다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학생들이 그걸 알면은 엄청 좋을 거예요. 외형에 집착을 안 하니까 화장품이 좀 덜 들고 옷값도 덜 들고 이렇게 할까 이게 내면의 진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딱 보니까 딱 적중을 한 거예요. 관찰을 아름다운 걸 시켰다 이거죠.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안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뭘 한번 관찰해 보자 이거예요. 뭐를 관찰하냐. 마음을 관찰하든지, 몸을 관찰하든지, 꽃을 관찰하든지, 세상에 뭐 이렇게 요새 따른 뭘 관찰할까요? 응? 맨날 증권을 관찰해. 또 증권 올라갔다 내가 이게 왜 올라가냐 내려가냐 막 계산식이나 공식이 있고 막 난리가 부리고 누가 막 양자 컴퓨터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젠슨왕이 그거 희망 없다 하니 갑자기 팍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팍 올라가고 막 이거를 맨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치매 안 걸리라고 이거 한다고 그래요. 너 왜 그거 자꾸 치매 안 걸린다고 한대요. 그거 하면 이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치매를 안 걸리잖아요. 나는야 증권 같은 거에 관심이 관심이 없어. 근데 뭐를 관찰하냐? 나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습성이 있어.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다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면 어떻게 되면 화가 나고, 어떻게 되면 뭐가 나고, 어떻게 되면 시기심이 나고, 이거를 이제 다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일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갖고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서 그대로 하니까 이게 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관찰을 해요. 근데 뭐를 관찰하냐? 사람들도 이렇게 다 관찰을 해요. 보면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 특성이 달라. 근데 패턴이 있어요. 패턴. 아, 쟤는 며칠 있으면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응? 쟤는 며칠 있으면 도망갈 것이다. 이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 이게 근데 세상만사를 잘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좋은데, 그래도 유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뭐, 증권 관찰하고 뭐, 이런 거, 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고 또, 일기라는 것도 있어요. 일기도 관찰하면 그게 주기 패턴이 있어. 더웠다, 추웠다, 이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관찰의 목적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목적은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마음을 챙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챙겨라 이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래, 진리를 깨치시고 대각을 하시고 처음에 교화를 하나 안 하셨어요. 뭘 했냐? 사람들을 모아갖고 저축조합을 만들었다. 시골인데 뭐를 저축할 게 있어야 저축하지요. 그러니까 돈이 야, 너 술 먹지 않냐? 술 먹으면 또 하나도 안 아까워. 이상한 게 다른 데는 아까운데 술 먹을 때는 안 아까워. 그래, 돈이란 게요, 밥 먹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워. 딴 거는 뭐 조금 사면 이게 살까 말까 이러잖아요. 근데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15,000 해도 당연히 먹어야지. 탁 하나도 안 아까워. 이렇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다른 거는 조금 애끼잖아. 이게 살까 말까 아깝잖아요. 근데 밥 먹는 데는 안 아까워요. 수현 어때요? 밥 먹을 때 안 아깝죠? 돈 팍 좀 내도. 그래, 이상해. 그래, 내가 봐도 밥 먹는 게 안 아까워.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요, 자기 자식한테 쓰는 건 안 아까워. 근데 남한테 쓰는 건 아까워. 그래요. 자식한테는 좀 많이 써도, 근데 또 부모한테 쓰는 거 아깝고, 자기 자식한테 쓰는 거 안 아까워. 이 참 이상해. 이상한 성질이 다 있어. 그 똑같은 건데,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이제 세상 만사를 보지 말고 유심히 보지 말고 관찰하라 이거예요. 관찰해서 그 원리를 알아서 분명하게 알아라.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 처음에는요. 부처님은 처음에 대각을 하시고 막 이 불법을 만공을 가르쳤어. 근데 대종사님 안 가르쳤어. 모르겠냐. 저축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니까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맨날 이 겨울 되면 놀아요. 사람들이. 술 먹고 뭐 화투하고 놀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해서 저축조합을 해갖고 이렇게 돈을 모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회상을 여는데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열겠다. 저축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면서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대요. 1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대종사님이 숯을 산 거예요. 숯. 그 돈을 다 숯을 산 거예요. 근데 막 돈을 꿔갖고 숯을 샀어요. 빚을 내서 숯을 샀어. 그리고 자기 집안 것도 막 다 물건 처분하고 숯을 잔뜩 사놨어.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숯이 10배로 오른 거지. 가격이. 이거 뭔가 그 판대를 그는 아르신가 봐. 이 물질이 돌아가는 판대를 우리는 안 모르는데, 이게 뭐 올라갔다 했다 해갖고 갑자기 뭐 8천 원인가를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할까 그러니까 계좌들이 이제 쭉 불러놓고 한 40명이 되는데 뭐를 할까 하고 이제 하더니 영산에 가면요 이게 물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영산 거기가 물이 확 들어오면 이게 바다예요 바다. 영산이가 그 바다였어. 바다가 왔다가 쭉 나가면 또 갯벌이 쭉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이 물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서 들어 바다가 거기까지 된단 말이죠. 밀물썰물이 돼서 우리 여기 탄이 이렇게 댕겼으니까 그냥 바다 같으면 못 막잖아요. 어떻게 그 해수욕장을 막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막아버리자. 막으면 논이 생길 거 아니냐. 거기 논이 없어요. 논이 없고 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좀, 항상 뭐, 수술 타갖고 돈 버는 거 이렇게 하니까 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서는 딱 생겨갖고, 1년 만에 막은 거예요. 1년 만에 막, 뭐, 요새는 포크레인도 없고 그냥 전부 기계로 갖다 붓고 했는데, 그때가 뭐가 생기냐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스페인 독감이 우리, 뭐예요? 코비드,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막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코로나보다 더 세게 온 건데, 그렇게 해도 감기 하나도 안 들었대요. 거기서 다 해갖고 1년 만에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1년 만에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이런 회상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님이 생기고, 또 뭐 교당이 생기고 해갖고 세계로 나가려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 바다를 막음으로써 그것이 된다는 이치를 알아갖고 신심이 생긴단 말이야, 신심. 그러니까 거기에 신심이 누가 있나 없나를 관찰하고 신성이, 와, 우리가 바다를 막았는데 뭘 못할 것이냐, 이렇게 신심이 팍 생겨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신심이 생기니까 그 일을 하겠다. 아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음 바다 막은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차로 사막활조, 사은사유가 그게 원기 9년까지 돼서 거의 다 나온 거예요. 한 10년 걸렸어요. 나오고 그걸 갖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사막활조, 사은사유의 그 교법을 갖고 시키는데, 그걸 제일 마지막에 뭐를 했냐면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 아무리 좋은 공부가 있어, 사막할 산사가 있어도 그거를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챙겨서 실행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상시응용 주의상, 교당량 주의상 12가지를 챙겨라. 주의라는 것이 챙기는 마음이에요. 챙기는 마음. 챙긴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챙긴다?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뭐를 챙겨요? 우리 뭘 챙겨요? 핸드폰 챙기죠. 이거 틀리면. 나가다, 핸드폰 안 갖고 왔네? 하고 이렇게,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거, 하루만 없어도 이게 불편해서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핸드폰 놓고 어디 출장 가면 그냥 그날 완전히 버린 거야. 뭐 전화 올 것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버린 거야. 핸드폰을 챙긴다는 건 뭐예요? 잊지 않고, 잊지 않는 거죠. 잊지 않고, 무엇을 잊지 않고, 하고자 한 것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하고자 한 걸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그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챙기는 마음이 모든 공부의 근본이 나는 것들. 그래갖고 챙겨라 이거죠. 일상생활법 구조를 챙겨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챙기고, 뭘 챙기고 챙기면 다 성공한다 이거예요. 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는 걸 두어서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량주의상을 정하였고, 일기법을 주고 유무념이라는 거예요. 유무념대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무념. 그게 유념, 무념 해갖고 그걸 챙겨서 마음을 쓰는 법을 이 챙겼다. 모든 법을 내놓고 챙기는 마음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공부를 시켰다. 대종사님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요새 이제 불경을 좀 읽다 보니까 불경에서는 염이라는 게 있어요. 염. 염불. 염불할 때 염이라는 게, 이게 뭐 한자 쓰면 생각염이요. 생각염도 뭐 생각사하고 똑같아. 사라는 건 사고한다 사. 생각사 생각염 똑같은데 생각염 생각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염. 그런데 내중에 보니까 염이라는 건 마음속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염하는 거예요. 염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라는 것을 우리 영어에서 마인드풀리스 챙김이라고 해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더라니까. 이때 다 봤더니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 그 내용도 보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법의 그 많은 공부를 진행시키는 것은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다음에 사리연구가 나오고 작업지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 챙김을 일본 부처님이 마음 챙기는 것을 공부해라 해갖고 법문을 하나 키워서, 이게 대종사님하고 똑같으네. 이게 불교가 와서 대승불교를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반야 금강경은 해도요 마음 챙기면 그거 잊어먹었대요. 안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하겠죠. 공부하는 사람 챙기겠죠. 근데 그 경은 별로 중요시 안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한테 자꾸 뭐 살피고 대주하고 챙겨라 막 그런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도 뭐좀 좀 다르다 했는데 부처님 때 사실 그게 있던 거예요.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사라져본 게 염이라고 했던 그래서 히- 염원, 집중 아니 염이라고 했잖아요. 신념, 염이라고 했잖아요. 이 염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염 공부라는 뭐를 깊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이 마음을 챙기는 건데 이게 뭐 챙기는 순서는 관찰해서 알아채 갖고 그다음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알아채라. 뭘 알아채냐? 내 마음의 습관을 알아채는 거예요. 내 마음 습관을 알아채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마음 습관이 있어요? 만들 때 탐심을 먹는 습관. 공부 안 되면 막 주워 먹어.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런데 그렇다 공부가 돼요? 그럼 공부 안 돼. 준무는 무슨 습관이 있어? 습관.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배고프면은 예, 우울해지니까 예. 배고프면 우울해진다. 그 이상이 안 맞다. 배고프면 왜 우울해져? 근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살이 찌지. 배고프면 우울해지니까 자꾸 배고프면 아니 우울해지지 말자고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근데 전에는 예, 전에는 하나님께 여쭤봤었잖아요. 어, 네, 그러면은 내가 하도 안 먹었는데 어. 이게 우울하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아니, 난 그런 거도 몰라.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자기가 해놓고 남을 핑계를 막 집었는데, 그러거든. 그러면 덕선이는 무슨 습관이 있어요? 자기 습관 관찰해봐요. 응? 알람 올려놓고 딱 올리면, 아이, 좀 더 자자. 이런 듣고 이것도 습관이야. 별별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찰해갖고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확실하게 알아갖고, 이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챙겨서 그걸 고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을 다 고치라. 염이라는 것을 갖다 모든 공부에 제일 위에다 두더라니까. 마음을 챙겨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우리 염이는 그게, 우리는 유념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유념. 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염 공부라 그러거든요. 어? 정념 공부라 하는 거예요. 유념 공부라.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근데 유념 공부. 우리 엄불교는 유념 공부가 핵심이야. 그냥 마지막에 확 챙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챙기는 공부를 많이 해요. 챙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되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해봐요. 이제 마음을 잡아갖고 관찰해갖고 그다음에 관찰 다음에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 뭘 하냐면 제일 뭘 관찰하면 자기 감정을 관찰. 감정. 자기가 막 신경질 내고 화나고 이런 게 있잖아.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신경질 내고 어떻게 하면 가라앉고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요걸 관찰하는. 이게 부처님이 느낌, 이 감정을 관찰하라. 이렇게. 몸을 관찰하라. 그다음 마음을 관찰하라. 그다음 그 변화 원리를 관찰하라. 네 가지를 딱 관찰하라고 했대요. 우리, 우리 대종사님도 관찰해서 그걸 느낀 점을 감상이라고 써라. 관찰해서 느낀 점을 감상이라는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과목을 했는데 감상이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느낌을 딱 쓰는데 이게 진리가 딱 들어가야 돼. 관찰하다 보면 진리가 딱 들어가요. 옛날들은 대종사님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논에서 일하다 말고 관찰이 탁 감각이 들어요. 여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탁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관찰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태어날 어릴 때가 이제 10달 미만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 근데 마음은 똑같아. 똑같은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저절로 자라나. 그러다 누가 시키지 않는 나이가 먹고 누가 시키지 않는 늙고. 이건 누가 시키는 거냐, 이거요. 뭐가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의문이 딱 걸렸어요. 뭐가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내 중에 죽게 되고, 또 죽게 되고, 또 낳게 되고, 이 낳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들어서 이렇게 되냐? 이게 이제 관심이 끌었어요. 우리 집에 이제 개를 한 마리 사다 놨는데 3개월짜리 개도 이만했어. 엄청 잘 먹어.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컸어요. 엄청 더 큰데요. 이만큼 큰데요. 응? 큰데요. 우리 그냥 집 앞 주면 먹고 우리가 밥 먹으면 와서 그냥 애처롭게 쳐다봐. 그 나도 좀 줘야 되는, 나도 좀 줘야 막 눈빛을 주고 아이고 왜 너희만 먹냐? 나도 좀 줘야지. 그럼 절대 사람 주는 거 먹으면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줘. 어? 왜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야 이게 아이 개도 그렇게 자라나더라. 그랬더니 또 한 10년 있다 죽은 거 하는 개가 있었거든. 나이가 먹으니까 또참 늙으니까 야 이렇게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 라는 것을 이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느낌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걸 처음에 관찰하다가 맨 중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탐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탐심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탐심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고.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안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은 아니 없으면 일으키고. 일으켜서 다시 지독하게 하고. 여기 네 가지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차관해서 성공하는 거는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정진. 정진이란 건 뭐예요? 여기, 어디 뭐, 성공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훈련 갔다 와서 꿈이 좀 원대해졌어요. 그렇지만 옛날하고 똑같아요. 약간 좋아졌어요. 그때 나한테 얘기했더니, 뭐, 자기가, 나는 돈 버는 게 최고라게 돈 잘 버는 데를 막 연구를 해서 가려고 했더니, 머물기가 들어보니까 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네. 돈 버는 게 내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기 60년에 우리 대산종사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대법회라는 걸 봤어요. 서대문에 가면은요, 문화방송이 서대문에 있었어. 그 고려병원 앞에, 그 지금 삼성병원인데, 앞에가 문화방송이 있고, 거기에 큰 체육관이 한 4천 명 들어간 체육관이 있고, 그 앞에가 고려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삼성 강북병원이에요. 옛날에 김구 선생이 있던데, 그 고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4천 명을 모아놓고, 법회를 아마 서울 와서 처음으로 대부패를 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 갔고. 근데 와서 어디 원남교당에 숨으신 거. 예? 저거 원남교당에서 청년 한 100명을 모아놓고 법회를 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청년 많이 모아놓고 법회한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어? 그 법회를 봤어. 그럴 때 이제 나 다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오시더니 원불교 청년들은 그랬어요. 원불교 청년들은 그냥 세상 물 들지 말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요게 답이에요. 원대한 꿈을 갖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 그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자기가 난 돈 벌어갖고 참 어떤 취직을 갈라 하다가 그게 의심이 생겼어. 응?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원불교 들어보니까 그게 이게 답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해갖고 의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의심을 나는 의심을 자꾸 증폭시키는 거지. 이렇게. 자꾸 더 의심을 가져라. 그래야 이때까지 가졌던 관념을 확 깨버리잖아요. 그래. 의심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그걸 좀 약 증폭을 시켜놨대. 그래. 그럼 뭐냐? 나는 이제 어디 가면 돈을 벌고, 뭐, 돈 벌라는 거 좀 행복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밥 좀 잘 먹고, 먹고 싶을 땐 좀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원하는 걸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원대한 꿈을 갖고, 꿈과 이상을 갖고 그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해보면 어떨까? 원대한 꿈과. 이왕이면 원대한 꿈을 갖고 준비하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응? 과- 이제 준비를 하면 나도 큰 활동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청년회 다니는 사람이요. 보면
오늘 보니까 장관이 돼 있어. 중소기업 장관이 돼 있어. 높은 자를 많이 갔더라고. 뭐 청년에서 뭐 같이 있었는데. 거기도 전부 다 그렇게 꿈을 길렀어. 길러갖고 그렇게 뭐 장관도 되고 뭣도 되고. 이 청년이 우리 조정주 장관 두 명이 있어요. 어? 경제부 장관도 되고 막 중소기업 장관 되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30 안 됐죠. 멀었지 아직 30 되려면. 응? 3년 남았어? 그래도 나이 많이 먹었네. 그래도 30살 이하면 희망이 있어. 그죠? 30살 이상이 되면 조금 이제 희망이 적은데, 30살, 몇 살이에요? 어, 어. 아유, 야, 이거 더 희망이 더 크다. 그러면 나는 그 3배쯤 되는데. 여기가 호랭이띠가 3명이 있었는데요. 덕선이는 내가 3배. 해보기는 2배.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도, 그러면 한번 완대한 꿈을 한번 뭔가 그건 없어. 완대한 꿈을 갖고 한번 준비하자. 그래갖고 뭐, 뭐, 회계학은 남보고 하라 그러지. 그거 뭐지? 회사가서 맨날 돈만 따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돈 갖고 다는 나는 돈만 계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들은 돈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것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계산만 하고 있으면 뭘 거요? 그러면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하고 멘토를 해갖고 이제 어디로 가든지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해볼 거지? 그러면 우리 덕선이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내 멘토예요. 고등학교부터 대학 들어갈 고등학교 한번 대학을 떨어져 갖고 내가 이제 멘토로 집어였거든요. 넣었는데 그때부터 멘토로 내 말을 잘 들었어. 그랬는데 내 말을 내가 막 순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뭐 원대한 꿈을 가져라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내 말 들어가 별로 성공했대 실패했대요. 내가 하자는 대로 작전을 짜갖고 막 일로 왔다 절로 왔다 막 난리를 부렸어. 막 카이스트로 지원하던 막 난리를 부리다가 어떻게 하더니 마지막 했는데 딱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나이가 누가 더 많나. 누가 응, 응. 덕성이가 더 많아? 아니, 요 옆에. 그래요. 그럼 나이가 여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중학교 때부터 원학습 해갖고, 고등학교 하와이도 같이 가고 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갖고, 그냥 어떻게 나도 뭐 방법도 없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무슨 공식이 없어. 말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볼 거나? 그러면 나를 사부 삼아야지. 아니, 우리 홍한혁이가 이제 한 1년 전에 내 사부를 했거든. 어? 사부를 해서 이제 오늘 물어봤어. 너 요새 내가 하기로 한 거 잘 됐냐? 그러니까, 대충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들하고도 좀 싸우긴 싸우는데 조금 덜 싸웁니다. 그래갖고, 뭣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엔, 요번 가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배운 거 있잖아. 공심을 기르자.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뭐, 이번 내가 공심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6학년짜리가 이제, 나도 공심을 한번 길러보겠다고 이렇게, 딱 확실하게 대답하는데, 거기 막 발표하는 거 봐요. 얼마나 그냥 재치가 있고 그냥 한지 몰라요. 걔가, 하도 누나가 2명인데, 훨씬 나이도 많아요. 막, 고등학교, 중학교 많은데, 맨날 이겨먹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해갖고 탁 하면 누나 꼼짝 못했고, 결점을 탁 잡아 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누나가 못 이겨먹어요. 이 절절매던 죽겠어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 누나한테 예? 그렇게 덤비지 마라. 했더니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같이 왔어. 그럼 걔 고치려면 일로 데려와라. 어머니하고 딱 같이 왔어. 그러더니 걔가 맨날 이제 뭐, 이 스마트폰 보고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엄마가, 너 그거 좀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니까, 나 재밌어서 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재밌어서 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엄마는 왜 화장해요? 그러는 거야. 예? 화장해요. 이뻐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이뻐지라고 화장하면서 나는 재밌어 보는데, 뭐가 엄마가 꼼짝 못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거를. 좋아서 하는 거. 나 좋아서 하는 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내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해갖고, 야, 엄마는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좋지 않냐. 다른 사람한테 아름답게 보이지 않냐. 다른 사람을 좋게 하면서 화장하는데, 너는 이게 좋은 게 뭐가 있냐. 했더니, 내 엄마 편에 팍 들었더니, 피가 푹 죽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 말이 잘 들어. 그러더니 이렇게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부 한번 해볼까? 사부라는 게 있어요. 무협지 보면 사부라는 게 있어. 사부라는 거는 이제 내가 시키면 알겠습니다. 사부님 하지요.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니 민첩하지 못하거나 왜 공자님이 이렇게 뭐냐 어떤 게 그 뭐라 그랬죠? 저기 어딘 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극계복리 나를 이겨서 얘를 회복하는 것이 어딘 거다 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제자가 제가 비록 빈집하지 못하거나 꼭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딱 대답하는데 그 참 말을 기특하게 해요. 그거 한번 따라 해봐요. 내가 민첩하지 못하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사부가 여기 준모 한번 해봐요. 준모도 잘하죠. 그거 민첩하지 못하면 오늘 왜 우리 아파? 어, 그래. 아, 이게 또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이게 갖고 참 공자님이 제자를 7천, 3천 명을 준 거예요. 3천. 엄청 많아요. 가는 곳마다 제자예요. 그냥. 공자님은 그냥 오면 아는 가르치죠. 뭐라도 명태대가를 하나 갖고 와야 가르치죠. 얘가 아니거든. 그냥 맹손으로 얘가 아니고 나는 마른 고기 하나라도 갖고 오면 다 가르쳐 준다. 그런데 안 가르쳐. 지가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가르쳐 주지 배우기 싫은 사람 안 가르쳐 준다. 그냥 애가 탄 사람은 가르쳐 줘. 애가 타. 어떻게 하면 될까? 애가 타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데 지가 하려도 안 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 공자님 제일 싫어하는 건 낮잠 자는 거 되게 싫어요. 한 사람이 낮잠 자는 거 있으니까 막 아이고 막 질 때 그래요 그냥. 근데 낮잠 자고 있다고 공부 안 하고 낮잠 자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낮잠을 자야 안 자요? 안 자죠. 아이고 난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고 했더니 스마트폰은 많이 봐야 안 봐요? 많은 뭐죠. 그러면 그걸 좀 줄이면 어떨까? 한번 끊으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얼마큼 줄이면 되겠어요? 한 100이면 얼마큼 줄일래? 이게 좋아.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갖고 100에도 50 줄였나 안 줄였나? 예. 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공부가 스마트폰 줄이면 그 시간 뭐 하겠다 심지어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하는데 뭐 따라서 안 해볼까요? 아니 여기도 민첩하지 못하는데 본인도 한번 해봐야죠. 한번 해봐요. 민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50% 줄이는 거예요? 너무 많나? 어? 20%만 알았다. 여기는 여기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는 거니까 20%만 줄이자 이거예요. 어? 60까지만.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민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제 줄여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갖고, 시간이 많이 지는데. 그래서 마음을 챙겨라 이거예요. 챙겨서 어떻게 알아차려서, 그러니까 관찰해서 나를 관찰하라 해서 알아채갖고 챙겨라. 이게 대종사님 공부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알았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